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중년 생활을 위해 생활 속 유용한 정보를 쉽게 읽어주는 희망지기입니다. 요즘 현금을 집에 보관하시는 분 거의 없으시죠? 대부분 은행에 돈을 넣어두실 텐데요. 그 이유는 집에 두는 것보다 은행에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전하다고 생각해 은행에 믿고 맡겼던 내 돈을 잘못하면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에이, 은행이 망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불리는 대형 저축은행들이 영업정지가 되고 파산해 은행에 넣어뒀던 돈을 찾으려는 사람들로 아수라장이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 은행 거래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꼭 한번 체크해 보셔야 할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만 한번 꾹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지난달 은퇴를 하고 퇴직금으로 9천만 원을 받은 A씨는 이 돈을 본인과 배우자의 명의로 각각 4,500만 원씩 나눠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넣었는데요. 만약 저축은행이 망해 문을 닫을 경우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인당 5천만 원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구독자님들께서는 한 은행에 5천만 원 이상을 넣어두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걸 모르고 한 은행에 5천만 원 이상 예치하셨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통장 앞면이나 뒷면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본 금융기관이 예금 등 채권의 지급 정지 후 파산을 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합니다. 라고 적힌 문구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려 은행이 망하면 정부나 정부에서 지정한 위탁기관에서 망한 은행을 대신해 내 돈을 보장해준다는 말인데요. 금융회사가 파산하는 상황을 대비해 금융회사는 예금보험공사에 보험을 가입하고 영업정지나 파산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고객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때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5천만 원으로 은행별로 각각 5천만 원씩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국민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이렇게 은행별로 각각 5천만 원씩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보장금액 5천만 원은 원금과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알고 계신 분들은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여유자금을 각각 다른 은행 몇 군데에 4,700만 원에서 4,800만 원 정도 나눠 예치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안전하게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금융권이 예금자 보호법에 해당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행에 넣어 놓았지만 보장을 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금자 보호가 되는 금융회사인지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인지 이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금자 보호가 되는 금융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사 등 5개의 금융회사인데요. 그러면 새마을금고는 될까요? 안 됩니다. 새마을금고 외에 단위농협, 축협, 수협회원조합, 신용협동조합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여기서 잠깐 농협과 단위농협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농협의 정식 명칭은 농협중앙회로 1금융권에 속하고요. 간판에 NH농협은행 땡땡지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 단위농협은 혹은 지역농협이라고도 하는데요. 지역 주민들이 조합원으로 출자해 설립한 협동조합으로 제2금융권에 속합니다. 그리고 간판에 NH가 없이 농협 땡땡지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수협도 마찬가지인데요. SH 수협은행과 수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곳들을 거래하면 안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농협, 축협, 수협도 각 중앙회,
신협은 신협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을 통해 별도의 예금보호 장치가 있어서 마찬가지로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우체국 거래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우체국은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지급보증을 하는 거라 5천만 원이 아닌 전액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은행에서 가입했다 하더라도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상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투자 상품이 있죠. 고객이 맡긴 돈을 유가증권 매입 등에 운용한 실적에 따라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는 투자 상품으로 이건 예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또한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 역시 보장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택청약 종합저축도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상품 중 하나인데요. 사실 청약저축은 은행과 거래를 맺은 예금이 아니라 주택도시 기금입니다. 몇몇 은행이 위탁 판매할 뿐이지 예치금은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거라서 혹시 은행이 파산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도 넣었던 돈 전부를 찾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은행에 돈을 넣을 때에도 잘 알고 넣어야 한다는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고금리라고 해서 무작정 예금하는 것보단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인지 자체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뒤 상품에 가입하시길 바라겠고요. 자금이 많으시다면 여러 은행에 나누어 예치시켜 놓는 것이 안전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도 희망찬 하루 되시길 기원하며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